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AI 역량개발부를 맡고 있는 정진명 부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숭실대학교 AI 비전 선포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벌써 2007년에 110주년을 맞이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면서 그리고 잠깐 동안 숭실대학교 홈페이지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AI 토피아라니 그 숭실대학교에서 가지고 계신 비전과 그다음 추진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추진하고 계신 AI 비전 선포식이 지금 정부의 교육 방향과 그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국가 전략 기반의 정책과 매우 부합하는 추진 전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 그 기관에서도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를 다 드리고 왔는데요. 일단 AI 교육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이 아젠다 자체가 저희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가 올해 이 관련돼서 AI 교육 관련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일단 간단하게 글로벌 AI 교육 정책 동향과 그다음에 각국 저희와 경쟁 상대에 있는 이제 OECD나 그다음에 미국, 중국 주요 국가들의 AI 교육 추진 현황 이런 부분들 먼저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교육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기구 AI 교육 정책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아직은 연구 보고서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부산대학교 국제학 전문가이신 연경심 박사님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기구의 AI 교육 정책 추진 전략이나 추진 실천 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고요. 국제기구 중에서는 OECD와 그다음에 유네스코를 정리를 했습니다. OECD는 현재 회원국이 37개국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분담금이 거의 11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관련돼서 주요 협력국 간에 우리나라 정부가 각국의 AI 교육 정책 혹은 AI 국가 전략에 관련된 부분들을 서로 교류를 하면서 정책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AI 국가 전략을 수립이 이미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미국을 선두로 해서 중국, 그다음에 영국, 핀란드 중심으로 지금 전략 수립이 되어서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이 이제 AI 국가 준비도 수준에서 1위를 달리면서 지금 이제 AI 국가 전략을 제일 앞서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전략 수립 진행 중인 국가들은 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과 호주가 지금 AI, IT 교육 정보와 관련된 부분도 선두 그룹에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IT 관련된 부분은 해킹을 당해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지금 정보화가 많이 앞서 나가 있는 상태죠. 해킹을 당해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보화가 또 많이 앞서 나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영역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개발 협력 기구이기 때문에 경제와 산업 발전 계획, 그다음에 디지털 사회 전환에 대한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하는 부분을 주요 정책 영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주요 포커싱을 뒀던 부분은 인재 양성 계획입니다. OECD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개발 협력이기 때문에 경제에 관련된 사회 변화나 경제 협력에 관련된 경제 개발에 관련된 부분을 주요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인재 양성 전략이나 정책 같은 경우도 고등교육 부분의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과 연구소, 그다음에 민간 기업 연구소 중심으로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AI 전문가 양성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포커싱을 많이 맞추고 있고요. OECD는 이미 AI 관련된 정책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OECD.AI라는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서 정책 관련된 각국의 정책 추진 현황과 그다음에 정책 관련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워드 클라우드 중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대학과 아카데믹, 그다음에 리서치 같은 이제 연구 관련된 부분들이 주요 워드로 나와 있고요.
정책 영역에 관련된 부분, 정책 수단으로 지금 보는 부분들은 국가 전략과 의제 계획. 그래서 아무래도 국가 주도의 전략과 의제, 그다음에 AI 전문가의 AI 네트워킹과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그 미래교육과 스킬이라는 2030년까지의 필요한 미래교육의 방향과 그때 필요한 디지털 역량, 그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OECD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안에는 총 5개의 역량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제 부각이 되었고요. 종합적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추어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된 역량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온라인 세이프티, 온라인 보안, 그다음에 AI 프로그래밍. 나머지 3개의 주요 역량이 다 AI 관련된 역량입니다. 그 베이직 AI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야 하고, 그다음에 AI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교육이 되어야 하고 필요한 역량으로, 그다음에 AI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역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AI 프로그래밍, AI에 관련된 스킬이나 기본적 베이스가 되는 역량을 지식, 날리지를 갖고 있되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이나 윤리를 넘어서지 않는 AI 관련된 윤리를 가지고 있고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종합해서 AI를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네스코의 AI 정책을 AI 추진 그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가 지금 선두그룹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산업적으로 선두그룹에 있는 국가들의 추진 전략이라고 한다면 유네스코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 산하 독립기구로서 AI 유엔 헌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나 자유나 평등, 그다음에 양성평등과 같은 그 대륙별, 국가별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OECD하고는 약간 좀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 2019년에 유네스코 모바일 러닝 위크라고 파리에서 그 교육 정보와 관련된 교육 분야에 있어서 교육 정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 담론을 하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쪽에서 2019년 3월에 벌써 모바일 러닝 위크에서 그 AI 관련된 주제로 메인 주제가 AI 관련된 주제로 그 주제 발표나 세션 발표가 있었고요. 거기서 발의가 돼서 5월에는 중국 주도로 그 베이징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네스코에서 6가지 컨센서스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5가지네요. 네. 그래서 유네스코다운 좀 이제 색깔을 보일 수 있는 교육 목표, 그다음에 평생 교육 관점의 AI 도구 활용, 그다음에 교사의 역량, 그다음에 AI 시대에 적합한 삶과 일의 이 가치와 관련된 역량 교육,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장애나 사회 경제적 여건이나 공평, 평등에 관련된 AI 기술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컨센서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유네스코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각종 정책 자료로 지금 이미 작년에 많이 발표가 되었고요. 저희 기관에서도 저희 그 당시 관련된 본부장이 이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주요 담론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제 그 주요 실천적인 과제에 있어서도 각 대륙별로 그다음에 국가별로 후진국가, 선진국, 그다음에 그 중도에 있는 국가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다 보니 주로 실천 과제에 대한 부분 고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네스코에서 이제 실험을 했었던 여러 가지 실천 과제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EMIS라고 하는 교육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나라나 이제 OECD 관련된 주요 선도국들에 있어서는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 도달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를 통해서 국가별, 대륙별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이제 해당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실천적 성과를 냈었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IS에 관련된 부분들을 구축해 가지고 성과를 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실천 과제로는 AI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AI 시대 미래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서는 항상 그 앞에도 그 베이징 컨센서스에도 나왔지만 교사의 역할, 교사의 변화된 역할과 그다음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의 개선에 대한 부분을 커리큘럼에 반영할 때 항상 고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성과 이런 그 실천적 과제를 통해서 교육 성과의 측정은 디지털 리터러시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선 효과, 개선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고요. 그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유네스코에서 주요 보게 되는 역량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본 지식, 정보 및 데이터 문해력,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도 일부분은 OECD랑 이제 겹치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과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의 주요 역량은 좀 한 일부분 한 50% 이상 중복이 되고 있고요. AI 교육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위험 요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유네스코에서는 이렇게 6가지를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내용은 교사의 AI 교육 준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AI 교육에 특화된 연구의 수행. 그리고 6번째, 윤리의식과 투명성입니다. 그 유네스코는 아무래도 전체 K-12 같은 초중등 교육에 포커싱을 좀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보다는 K-12와 그다음에 직업훈련, 아무래도 개도국들이 유네스코에서는 많이 개도국들에 대한 개발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속 가능한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AI 역량에 대한 부분이나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의 AI 교육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OECD와 유네스코의 그 정책적인 관점에 대한 부분을 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앞서 간략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OECD는 고등교육 쪽에 그다음에 그 고급 인재 양성에 대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포커싱이 돼 있고요. 유네스코는 끝부분에 있긴 하지만 교육훈련 전반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스테이너블 그 디벨롭먼트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에 대한 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의 이제 형평성이나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은 OECD는 AI 담론에 있어서도 인간과 기술의 공존, 그다음에 인간의 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같이 좀 더 우리가 앞서서 이제 선도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정책들에 대한 담론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들은 그 OECD.ai 그 플랫폼에 가시면 많은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정책 방향 유네스코에 있어서는 교육에서의 형평성과 포괄성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륙과 국별, 지역별 수준에 대한 차등에 대한 부분들을 격차를 줄이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천 방안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이제 일관성 있게 OECD 같은 경우는 국별 정책 실행의 일환으로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지금 대학이나 연구소, 민간 기업의 전문가들이 좀 많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도네이션에 대한 의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그 교육 정책 실행에 따른 재원이나 기반 조성,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미국이 탈퇴하면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작년하고 올해 대비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거의 90% 이상 유네스코의 사업은 해당 국가에,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기관하고도 협력 사업을 하는데 그 관련된 콘텐츠와 네트워킹을 유네스코에서 제공하지만 관련된 예산이나 실행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실무에 대한 부분들은 그 해당 국가의 카운터파트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가 됐고요. 그 국제기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는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우리 정부가
그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위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OECD 관련된 부분들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우리가 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우리가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우리 국가의 위상을 고려할 때 유네스코 같은 경우 그런 기여도에 대한 부분들, 그런 반원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양 측면에 대한 정책에 대한 정책 추진 현황이나 이런 추진 정책에 대한 저희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국가별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OECD하고는 주요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이 OECD의 회원국이긴 한데요. 우리하고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는 AI 시대에 있어서 주요 경쟁국의 현재 정책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AI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그 대통령의 이제 뭐 인공지능 전략 관련된 부분을 얘기도 했는데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주요 이제 그 특징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에 발표를 했고 실행 부분을 보시면 미국은 민간의 그 우수 자원들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민간의 구글, 글로벌 이제 공룡 기업들이나 그다음 민간의 주요 IT 관련된 AI 관련된 협회나 학회나 이런 기구들을 통한 AI 전략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요 특징이고요. 중국은 2016년부터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로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과 추진력이 아주 세고요. 2017년도부터 그 유치원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어 교육을 실험으로 한 마을에 한 군락에 실험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를 국제적으로 발표를 하는 등 중국이 매우 발빠르게 국가 주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우수 인재도 너무 많고요. 독일과 일본, 핀란드는 좀 유럽 형식으로, 유럽의 방식으로 기존의 유럽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18년도, 19년도 주요 그 저희 마일스톤을 이제 말씀드리면 과기정통부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중심으로 그 AI 국가 전략이 탄생이 되게 되었고요. AI 국가 전략이 2019년도에 발표된 이후에 모든 부처의 주요 업무 계획에 AI가 주요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하신 2020년도 올해 3월에 한 업무 보고에도 따라서 이 AI 국가 전략을 기반으로 한 인재 양성이나 초중등 교육, 그다음에 대학 교육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책 수립 현황을 기간대로 보면요. 일단 주요 키워드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미국은 2019년도, 중국은 2016년도부터라고 돼 있지만 아시다시피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이제 미국이 선도적으로 1950년부터 AI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 주로 선도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고요. 국가 전략 관점으로 봤을 때에만 2019년도에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일도 2019년도, 일본도 2019년도, 핀란드와 싱가포르. 그래서 지금 느끼시겠지만 2016년도, 2017년도부터 19년도 사이에 저희 그 주요 선도국이라고 AI 관련된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의 AI 국가 전략이 발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실행 과제들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2018년도고요. 저희 나라도 2019년도에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정책 수립 현황을 주요 공통된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이제 첫날에 국가별 중점 추진 방향 공통적으로는 기업, 경제, 산업계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민관학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필연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템 기반으로 간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으로 간다. 마지막에 그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나라도 그렇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고등학교까지, 고등교육이면 대학이고요. 고등학교까지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한 이제 실행의 의지는 국가별로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교원 및 교원의 AI 교육을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초점이 공통적으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괄적 AI 인재 양성에 대해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민간 전문가와 그다음에 대학의 연구소와 이렇게 민간 협력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전략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여기에 영향도 받고 계실 겁니다. 이 세 가지 저희 주제 중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이 9개 저희 과제 중에서 3개 과제가 이제 해당이 되고요.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중에서도 초중등 교육에는 교육 시간을 필수 교육을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이 있었고요. 대학이나 연구소에 관련돼서는 AI 관련 학과나 신증설이나 교수님들의 기업 겸직 허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는 어떤 내용인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관련 학과가 신증설되고 그 대학 교수님들의 교원들에 대한 증언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에서 보장을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교원의 양성 및 교원 역량 강화에 있어서는 이제 교육부에서 올해 이제 실질적으로 추진한 과제는 AI 교육의 초중등학교에 있어서는 시범학교 AI 교육 시범학교를 247개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거점고 AI 융합교육 거점고라고 해서 특성화고 중심 일반고도 물론 있고요. 34개교에 대해서는 그 AI 교육 중점 융합 거점고라고 해서 그 교육부에서 특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말도 많고 탈도 좀 많긴 한데 그 AI 융합교육 전공을 그 이제 교육대학원에 38대학을 선정을 해서 시도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매칭으로 같이 해서 이 부분을 석사 과정을 지금 올해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끝을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AI 대학원은 지금 그 대학들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뭐 조사를 최근에 한 건데 8개 대학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계획상으로는 10년에 걸쳐서 5년씩 해서 10년에 걸쳐서 190억 원을 지원한다라는 계획인데요. 이 부분 또한 물론 저희 대학에 신규 학과를 증설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대학원을 증설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부하고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저희 연구진들이 마지막에 갖고 있는 4가지 향후 과제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OECD나 유네스코 그다음에 각국별의 AI 정책 관련된 부분들 저희가 일관적으로 나타나 있는 주제이긴 한데요. 첫 번째로 이제 형평성과 포용성, 그래서 AI 교육에 있어서 소외된 계층이 없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 대학에 많이 이제 적용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AI 교육에 대한 AI 기술에 관련된 연구 및 R&D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여러 교수님들이 프로젝트 운영이나 사업권이나 아니면 강의나 여러 가지 피로도가 매우 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OECD나 AI 관련해서 선도국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AI 관련된 어떤 연구나 R&D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그다음 국가적으로 아니면 대학 자체적으로도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제안이 되었고요. 민관학 협력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도 올해 그 네이버하고 함께 고등학교, 초중등 학교들 대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AI 융합 거점고가 있는데 거점고들 중심으로 그 인공지능 체험 대회를 올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MVP의 그 GPU 그 시스템을 저희가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 수준으로 인공지능 체험에 대한 인공지능 뭐 이제 머신러닝이나 관련된 부분들을 알고리즘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하면 네이버 엔지니어들이 멘토링을 해서 붙어서 2주 동안 멘토링하고 마지막에 그 네이버에서 만든 인공지능 그 모델링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문제들을 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풀어보고 그런 체험 대회를 올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해도 저희 기술적으로는 민간의 그런 기술 전문가나 기술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에서도 민간 기업들과의 교류나 연구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선도국의 예도 보셨겠지만 불가결하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교류나 그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공유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번째로는 저희가 플랫폼을 다루었는데요. 일단 교육부나
정부에서는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 자체에 굉장히 피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고 정부의 정책 제안을 할 때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부 이제 그 카운터파트 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플랫폼을 왜 그렇게 다양하게 모두가 플랫폼을 달라고 하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근데 플랫폼이 빠질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무형의 플랫폼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지만 이 AI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이 플랫폼 위에서 우리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그 모든 거를 이제 모델링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무형의 플랫폼을 정비를 해서 그 국가적으로 같이 모델 이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마지막에 제안을 했습니다. 네, 제 발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내용 준비는 좀 많이 한다고 했는데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관련된 부분들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고 과기정통부에는 과학창의재단이 이런 이제 과학 정보, 수학, 융합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교육부랑 같이 카운터파트로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관된 기관들끼리 서로 시너지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도 보셨지만 유무형의 플랫폼을 같이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에서도 지금 진행을 같이 모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는 그 올해 뉴딜 정책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그 저희가 기재부하고 함께 K-에듀라는 전체 이 통합된 플랫폼을 비대면 이제 시기도 이슈도 오고 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를 같이 이제 담론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냥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진명 AI 역량개발부장님의 강연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